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BGM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구보다도 절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도. 자, 우리 절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구를 하면서 영어의 의미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됐었죠? 자, 글자에서 의미를 이루는 단위, 품사, 단어로 갔다가 자 그리고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구를 만나봤고요. 오늘은 절을 만나볼 텐데 절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주어 동사의 구조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자체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 주절, 등위절, 종속절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절이잖아 라는 표현 요거는 종속절이고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완벽하게 알고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름상 얘가 1등일 것 같지 않아요? 주절. 이 주자가 들어가면 뭔가 얘가 메인이니까 항상 1등일 것 같잖아. 그렇습니다. 자, 메인 혹은 independent, 독립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주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절은 뭘 주절이라고 하냐면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거나 즉 우리 문장은 영어의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의미단위 다 맞춰주고 문장부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거를 구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절을 문장 안에 포함시켜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의 기본 단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알겠어. 종속절을 문장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뭔 말이야?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I like it. 나 그거 마음에 들어. 라는 얘기예요. 자, 주어 나, 동사 like. 보이죠? 주절이요. 그냥 주절. 자, she was very glad. 되게 기뻤대 그녀가. she 주격 인칭 대명사니까 주어겠죠? was는 비동사잖아요. 그럼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기뻤어. 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는 이게 있고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은 주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절을 판단하는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제일 편안한 방법이 접속사 없이 쓰인 주어 동사 요것이 주절입니다. 생긴 것만으로 따지면. 근데 걔가 문장을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I like it 이런 것처럼 종속절이라고 해서 우리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요렇게 문장 안에 다른 주어 동사를 가진 요 구조를 가진 애를 포함시켜서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접속사가 안 붙어 있어야 주절이란 얘기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등위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거든요. 될까요? 자, 이 다음 문장도 보면 She didn't understand.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 뭘? What you said. 여기 주어 동사 또 있어. 근데 what이 붙어 있지. 길이니까 얘는 주절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쵸? 자, 그러면 등위절이라고도 하고 대등절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대등절이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리니 클라우스에서 등위절인데 이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을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한 건데 이 등위 접속사의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여러분 등호할 때 등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성을 가진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로 이어졌다. 그러면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위절 자체를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 이어줄 수 있어.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의미, 나중에 이제 어법 강의에 들어가면 얘네들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등위절을 이끄는 등위 접속사들은 요것밖에 없어요. and, but, or, so, for, nor, yet 혹은 still 정도 요 정도. 그래서 I like music 해서 여기 주어 동사 있죠? I like가 아니네. She likes music. 그녀가 음악을 좋아해. 그리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해. 이렇게 주어 동사를 and가 이어줬어요. 그지? 자, 그다음에 I wanna go. 내가 가고 싶어. 하지만 바빴어. 못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you can stay here. 넌 여기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도 돼. 요런 거죠. 요거를 or가 이어준 거예요. 이거는 but이 이어준 거고요. 자, it rained. 비가 와. 주어 동사. 그래서 우리는 we stayed. 집에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등위 접속사들이 연결해 주는 게 등위절. 이게 너무 쉽죠? 주절과 등위절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종속절이 문제야. 종속절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구와의 구별.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종속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쓴다. 즉, 우리 의미 단위 뭐였죠? 영어의 의미 단위의 최소 구성 단어였죠. 하나의 품사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구랑. 구는 뭐예요?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뭐다? 구는 그 안에서 주어 동사의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절은 절 자체가 뭐예요?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이면 절이라고 했잖아요.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거, 그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방금 종속 접속사라는 말을 했잖아. 선생님, 종속 접속사가 뭐예요? 등위 접속사 빼면 나머지 전부 다 종속 접속사예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품사가 어떤 하나의 품사로 쓰이냐, 이거 구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봤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가 뭐라 그랬어요? 단어 두 개가 모여가지고 명사처럼 쓰면 명사구, 형용사처럼 쓰이면 형용사구, 부사처럼 쓰면 부사구라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즉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형용사처럼 쓰이면, 즉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해서 저 대시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 뒤에 완전한 구조의 주어 동사, 즉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장 구성 성분 다 가지고 등장을 하는 경우예요. 자, 오늘은 명사절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절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대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뻗어 나가야 돼요. BGM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어법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자, 그녀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죠. 어떤 걸 믿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실현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명사 자리에 넣어주고 싶을 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넣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명사절을 써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I heard that. 난 데디아의 사실을 들었어. 들은 내용이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되죠? 자, 문제는 is 데디아이다 라고 해서 그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이 명사 역할을 하는 자리에 어떤 사실,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진 사실이 나오면 접속사를 붙여줘야 됩니까?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를 접속사로 이어주어야만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생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안 써도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이어줄 때는 반드시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그 자체로 이 목적어나 보어 자리 또는 주어 자리에 넣어주지 못하고 접속사를 달고 들어가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은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고요. what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이라고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that과는 다르게 이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는 형태, 이렇게 뭔가 모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what이 이름이 있어. what의 이름이 뭐게? 의문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예요. 대명사잖아요. 근데 명사는 원래 문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상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은 나를 놀래켰어. 요렇게. 자,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 걔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This is, 이게 뭐냐. What I was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던 거. 이것의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보어가.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또 있죠. If not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이 뒤가 that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뭘?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whether, 여기 주어 자리에 들어갔어요. Whether he will pass the test, 그가 시험에 통과할 건지 아닌지는 그의 노력에 달려있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The question, 문제는, 질문은 whether he really meant it. 진짜 그가 그걸 의도했느냐, 의미하는가냐, 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그것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명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we talked about, 우리가 전치사 뒤에서도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했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명사 자리로 들어가는 명사절 if나 whether가 주어 동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얘도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know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어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네. Where he lives. 걔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 요거예요. 되지? 자, do you know? 너 알아? When the movie start? 언제 영화 시작하는지 알아? 요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어떻게 그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궁금해. 그가 그 문제를 푼 방법이 궁금해. 또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왜 내가 늦었는지 물어봤어.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것이 이렇게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로 들어갈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은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대절, 왓절, if나 whether절, 의문사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용사절로 가볼 텐데 자, 우리가 형용사 9에서도 얘기했듯이 원래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어 역할을 하는 거. 근데 형용사절도 마찬가지로 보어 역할은 안 해요. 안 하고 얘는 명사를 수식만 하는데요.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면 who나 whom으로 시작하거나 which로 시작하거나 that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whose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whose로도. 자, 여기도 여기 whose를 안 써주고 저기를 whose를 써주면 어떡해? 빼먹었네? whose 명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know teacher. 내가 선생님을 알아. 근데 어떤 선생님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 부분에서 주어 동사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용사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야? Can speak 5 languages. 5개 국어를 하는 선생님.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선생님의 정체를 자세하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준다기보다 이 선생님이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정체를 밝혀준다고 하면 보어랑 헷갈리니까. 자, this is a laptop. 이거는 노트북인데 랩탑인데 어떤 랩탑이야? Which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랩탑이다. 이렇게 자랑한 거지. 그치? 그래서 랩탑인데 무슨 랩탑? 어제 산 랩탑.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 I met a man.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누군데 이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야. Whose car was stolen. 그의 차가 도난당한 남자를 만났어. 슬프다.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고요. 관계부사절은 when, where, why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관계부사 how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how는 the way라는 선행사를 치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형용사절로 볼 수가 없죠. 명사 자리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I remember the day. 내가 그날이 기억나. 그날이 무슨 날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러 들어간 거야.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 This is the place. 여기는 장소야. 무슨 장소인데? 내가 태어난 곳. 요렇게. 어떤 곳인지, 어떤 날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얘 I don't know the reason. 나 이유를 모르겠네. 그가 왜 화났는지 이렇게 돼요. 그가 왜 화났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 그가 화난 이유. 이렇게 해서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로 쓰입니다.
부사절이 남았죠. 부사절은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 부사절의 위치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부사절의 위치는 부사만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품사가 부사인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문장 맨 앞에 나와도 이렇게 하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 다 전달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뒤로 붙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컴마 찍고 낑겨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게 부사류들의 자리예요. 얘네들이 다 부사 자리다. 부사 구도 자리가 이래요. 부사 절도 자리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 자리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요런 것들. 자, 부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시간이나 장소, 방법, 이유, 정도, 조건, 대조, 양보 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사 절도 마찬가지로 그 접속사의 의미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 조건, 양보, 대조 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이 주어 동사가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주는 거, 그게 바로 부사절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수식어에서도 또 보실 거거든요. 부사절은 워낙 하는 다양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보면 She was cooking.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While I was watching TV. 내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그녀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네가 TV를 보고 있었다고? 나빴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표현해 준 거죠. 자, before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turn up the light, 불 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불 언제 끄란 얘기예요? 떠나기 전에 끄란 얘기죠. 시간을 나타내 준 거죠. 부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저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아, 부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 it rains, 비 오면 we'll stay home, 우리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if 주어 동사가 우리가 집에 있을 조건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he was late. 그가 늦었어요. 왜 땜시롱 늦었나요? Because 얘가 알려주고 있죠. He missed the bus.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었다. 되지? 자, 그 다음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왜? 열심히 공부한 목적이 뭔데?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So I could pass the exam.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부사절. 얘가 공부한 이유를 나타낸 거죠. 목적. 나타내 준 거죠. 자, it was such a good movie.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영화여서 대디야했어. 요렇게, 요게 원인, 요게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대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신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I watched it twice. 내가 그거 2번이나 봤어. 그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여서 나 그거 2번이나 봤어. 라고 하죠. 여러분도 여러 번 본 영화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는 주로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범죄도시 이런 거 있잖아. 또 막 극한직업 이런 거, 이퀄라이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좋아해. 트랜스포머 진짜 좋아하는 영화죠. 자, even if, though 이런 것들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자,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는지야.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y played soccer. 그들은 축구를 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했다. 이것들이 바로 부사절이고요. 부사절은 갖고 있는 의미가 많은 만큼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속 접속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등위절을 이끄는 등위 접속사 빼면 전부 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품사 때 내가 품사를 잘 기억하셔라. 단어를 외울 때 품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들도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의미 단위에 따라서 요 어떤 접속사를 쓸 것인가, 이게 실제로 우리 내신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BGM은 바로 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 주절, 등위절, 종속절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한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역할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도 이것들을 만나셨을 때 처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지금까지 BGM에서 본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어의 구성 단위를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단위, 이 의미를 이루는 최소 단위,
단어의 종류, 품사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 안에서 주어 동사가 보이는 구조가 나타나는 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장의 성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지금까지도 사실 살짝쿵 등장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수식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문장 안에서 수식어를 제껴야 진짜 문장 성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영어 문장은 길어질수록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데 그 길어지는 상황에서 제껴낼 수 있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먼저 뽑아낼 수 있다면 문장의 구조 파악이 쉽고요. 구조 파악이 된다면 어법 문제를 풀기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문장의 해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앞으로 가면서 직독직해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식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